네, 안녕하십니까. 물리원을 강의하고 있는 브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한 개념을 잡아야 과학에서 어떠한 실험을 말을 할 때 이런 변수를 어떻게 표현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온다 라는 거를 막연하게 이해하지 말고 어떻게 이 실험에서는 독립변수가 뭐다 종속변수가 뭐다 이러니까 어떤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 그래서 오늘은 과학기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학에 대해서 먼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학에서는 y는 fx라는 이런 함수식이 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x와 y가 있고 또 함수 f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를 들어 볼까요?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런 함수를 보게 된다면은 저희가 y 값에 어떤 특정한 값을 넣어서 함수를 분석을 합니까?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서 함수를 분석합니까? 네. y에다 하는 것은 잘못된 짓입니다. 그러니까 x에다 어떤 값을 넣어서 그 x 값에 대한 y의 변화를 이렇게 관찰하는 게 함수를 관찰하는 방법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x는 값에 상관없이 어떠한 값이든지 이 함수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를 어떤 변수?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독립변수. 그 말은 자유롭게 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y는 어떻게 된다? x의 값이 정해짐으로써 예를 들어서 x에다 2를 넣으면은 y는 4로서 고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y는 종속 변수라고 하고 그 말은 뭐다? 독립 변수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단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는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f는 뭐냐? f는 함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거를 과학으로 대비를 하면은 실험이 되는 겁니다. 실험. 자,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임의의 xy 좌표에서 이제 좌표 평면에서 임의의 x 값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요 값을 따라서 함수의 대응 규칙에 의해서 y라는 값이 딱 하나로 정해집니다. 이게 함수의 정의죠. 근데 x가 될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어떠한 값을 잡더라도 x는 어떠한 값을 함수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x에 대한 자유로운 조건 대신에 x 값이 한번 딱 정해지면은 거기에 대한 함수의 대응 규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y 값은 단 하나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y는 어떤 변수다? x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결정되게 되는 종속 변수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수학에서의 사용 방법을 알아봤고, 그러면은 과학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기 전에 수학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봤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의 종류는 총 3개가 있습니다. 변수 또는 변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변수, 변인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인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실험을 함에 의해서 과학적인 실험에 의해서 어떠한 실험 처치를 하는 겁니다. 실험 처치. 예를 들어서 뭐 공의 속도를 뭐 10m/s였던 거를 20m/s로 바꾼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실험 조건에 대한 변수가 어떤 변수다? 독립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려는 실험에서 어떻게 독립 변수, 실험 조건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 변수는 한정이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제한.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실험에서 실험의 조건을 다르게 하는 실험의 초기 값을 다르게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독립 변수를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독립 변수를 예를 들어서 이런 공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쭉 던졌는데 처음에 속도는 10m/s만큼 던졌는데 이번에는 독립 변수를
어떻게 20m/s로 더 빠르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처음에 살살 던지면 요렇게 이 정도 거리를 날아가다가 떨어지는데 20으로 바꿨으면 어떻게 된다? 이만큼 더 멀리 가겠죠. 이것은 뭐 어떤 거죠? 실험에 대한 결과값들이죠. 결과값. 그 말은 뭐다? 종속 변수라는 것은 실험에 대한 결과값이라는 겁니다. 결과값. 어떻게 된다? 독립 변수를 조작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종속 변수가 단 하나로 정해지는 실험에 대한 결과값이 되는 겁니다. 아까 함수에서 설명했던 y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제 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제 변이. 자,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실험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건 기본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공을 던지는 운동에서 처음에 던질 때는 바람이 하나도 안 불었다가 두 번째 던질 때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 변이는 뭐다? 실험값, 그러니까 x값, y값을 제외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을 맞춰주는 것을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자, 변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실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다? 대조군하고 실험군이 있습니다. 실험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생물학에서 옛날에 이제 에이크만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각기병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알아봤는데, 각기병에 걸린 닭이 있었는데, 이 닭에게 현미를 먹이는 닭이 있고, 그냥 흰쌀을 먹이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흰쌀만 먹은 닭은 각기병에 걸렸는데 현미를 먹인 닭은 각기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 에이크만은 각기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됐다? 현미가 필요하더라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대조군은 어떤 거다? 그냥 흰 쌀을 먹인 닭입니다. 실험군은 어떻게 했다? 현미를 먹인 닭입니다. 왜냐? 자, 실험을 했을 때 조건을 바꾸게 되면은 이 조건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자,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비교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자, 닭이 있었는데 닭을 계속 흰쌀만 먹였더니 어떻게 됐다? 각기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험군을 정할 때 실험을 정했을 때 계속 흰쌀을 먹이는 그룹 하나랑 흰쌀을 중간에 먹이다가 어떻게 실험을 해가지고 현미를 먹인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눠질 텐데,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했다? 어떠한 처치를 한 그룹이 되는 거고 얘는 어떠한 처치를 하지 않은 원래 그대로 상태의 그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쌀만 먹인 집단을 어떻게 된다? 대조를 해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한 이렇게 현미를 먹인 그룹하고 비교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실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조군의 설정입니다. 대조군. 그래야 기본적으로 이 실험을 했을 때 이 실험군과 실험을 처치하지 않은 그룹하고 차이를 극명하게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적으로 말하면은 이것은 뭐 닭이나 이런 간단한 뭐 실험에서만 가능한데, 자, 사람에게서는 어떤 게 있다면은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시보 효과를 주의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할 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이런 플라시보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 이중 맹검 검사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변수에 대해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실제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실험을 봅시다. 이렇게 어떤 질량을 가진 덩어리가 있는데 얘를 F의 힘으로 이런 식으로 쭉 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관찰한다?
가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관찰한 실험입니다. 나중에 힘 단원에서 정확하게 배울 건데 먼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힘과 가속도 사이에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실험 과정에서 바꿀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F는 뭐가 된다? 얘가 독립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힘을 가했을 때 물체에 생기는 물체의 가속도가 생기겠죠. 그럼 이 가속도는 힘에 의해서 유일하게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는 값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가속도가 무슨 변수다? 종속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통제 변인. 이 힘과 가속도 이외의 경우, 이외의 변수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통제를 해줘야겠죠. 통제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질량이라는 변수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통제를 해줘야 된다. 왜냐면은 아무리 큰 힘을 가해도 질량이 뭐 지구만한 질량이라고 하면은 가속도가 안 생기겠죠.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질량이 아주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힘이 가속도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일한 힘을 가했을 때 조건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 힘의 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F1은 10N이고 F2는 20N이라고 하면은 이 힘의 크기에 따라서 가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데 이때는 질량이 10kg이고 이때는 질량이 30kg이면은 공평한 비교가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수는 질량이라는 변수는 반드시 통제를 해줘서 동일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실험 1과 실험 2에 따라서. 자, 이렇게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리고 통제변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독립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과학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종속변수는 그 실험 값에 의해서 얻게 되는 결과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독립변수는 x는 어떤 값이든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y, x의 값에 의해서 y 값이 딱 하나로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다? 통제 변인이다. 실험에서 관계를 알고 싶어하는 그 외의 변수는 모두 동일하게 통일을 해줘야 올바른 실험의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